신태용 퇴출, 파리에 대한 불평, 인도네시아 올림픽 피오기니의 0-1 패배, 한국전 이후 3연패. 마지막 한 번만 이겨도 됐는데 결국 그럴 수 없었다. 신태용 매직의 인도네시아 올림픽 결승 진출 도전은 68년 만에 끝났습니다. 9일 오후 10시야 프랑스 클레르폰테인 앙 이블린의 피에르 피바로 경기장에서 열린 2024년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아프리카 플레이오프에서 기니에게 0-1로 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기니는 각 대륙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한 팀으로 파리 올림픽 결승 진출 마지막 티켓을 위해 경합했습니다. 파워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열세라 예상됐지만 아시안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을 제압한 파워를 기반으로 또 다른 기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3주간 열기 뜨거웠던 카타르에서 U23 아시안컵을 치르며 힘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주력 수비수의 징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팀 선발 측면에서 U23 아시안컵까지만 허용된 선수들이 있어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매우 피곤하다. 카타르에서 날씨는 25도에서 30도였지만 파리는 11도 정도다. 선수들은 감기를 앓고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그러나 U23 아시안컵에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함께 노력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니전을 단호한 결의로 준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게임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성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U23 아시안컵 이후부터 사용해온 5 수비수를 마지막 줄에 배치함으로써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기니가 시작부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기니는 킥오프를 통해 위협적인 슛을 시도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이용해 점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수비에 집중하던 인도네시아도 전반 13분에 황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지켜야 할 상황에서 완벽하지 않은 마무리 슛이었습니다. 부상 변수도 나타났습니다. 주장 위탄 술라만은 전방 우위를 위해 싸울 때인 전반 20분에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그의 머리를 싸매고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술라만은 투지를 보여주었지만 결국 승리골을 내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게임이 재개되자마자 그는 페널티킥을 야기한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수비수의 숫자가 잠시 2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술라만은 상대를 강하게 막으려고 하면서 한 걸음을 밟았습니다. 결국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게타페에서 활약 중인 기니 공격수 모리바 쿠르마가 문제를 해결하고 골을 내주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기니 선수의 오프사이드가 반칙 전에 확인되기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니의 베이스라인을 포기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열세이고 상대의 강한 경기를 익숙하지 않아 모든 공격과 수비 분야에서 연속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후반 동안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2번의 기회를 가졌지만 마무리가 세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의 슛은 골대를 벗어났고 라파엘 스트라이크는 수비에 막혀 슛을 날리기 전에 방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반 후반 종료 전에 더 많은 골을 내주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수비수 코만 태구는 공을 잘못 다뤄 기니에게 1대1 기회를 주었습니다. 골키퍼의 세이브로 골을 내주는 것을 피했지만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신감을 잃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기니를 가다듬고 막아냈습니다. 후반 8분에는 골키퍼조차도 추격당한 위험한 상황에서 골 주변에서의 밀집 수비로 추가 골을 방지하기 위해 두 선수가 투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 25분에 수비 과정 중에 다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볼만 터쳤다고 주장했지만 D장의 옐로 카드를 받은 후 신태용 감독은 퇴장당했습니다. 다행히 기니의 페널티킥이 골대에 맞아 추가 골을 내주는 것을 피했지만
신태용 감독의 부재로 인도네시아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없었습니다.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함으로써 주어진 파리로 가는 세 가지 기회를 모두 놓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을 시작으로 이라크와의 3위와 4위 경기, 그리고 기니와의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팀은 3연패를 기록했으며 68년 만에 올림픽 참가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 아래 인도네시아는 황선응을 제압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U23 아시안컵 4강에서 황선응을 만나 페널티킥 승부에서 승리했습니다. 대결이 결정되면 대한민국은 편안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언제나 이 연령대 예선에서 상위 예선자로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는 이 연령대 예선에서 역대 올림픽 결승전에 연속 10회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는 인도네시아의 U23 아시안컵 참가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것은 역대 사상 처음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이 준중합 경기에서 상대로 선택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정말 어렵다. 나는 항상 경기를 할 때 국가대표가 되어 국가가 노래하는 것을 매번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국과 경기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경기하기로 맹세한 신태용 감독은 공격적인 300라인으로 황선응을 후퇴시켰습니다. 준비나 전술 면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인도네시아는 전반부터 선두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놀라운 성적을 선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제압하며 인도네시아는 올림픽 진출 목표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을 이긴 이후 인도네시아는 연속 3패를 당하며 올림픽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진전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이긴 기니는 올림픽 결승조 A그룹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번 대회에선 주최국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와 맞붙게 됩니다.